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마하트마 간디. 대한민국의 대전환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데이터댐을 통해 변화됩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초혁신, 탄소 중립, 디지털 선도국가의 미래, 디지털 대전환의 변화.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데이터 진흥 주간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2021년이 17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연말에 아주 귀중한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를 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빅데이터 포럼과 데이터산업협회가 후원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한 2021 데이터 진흥 주간은 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디지털 뉴딜 성공의 핵심인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 정책, 성과 우수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시국이 참 어렵죠.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내빈과 또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켜놓고 시청을 하고 있는데 벌써 시작하기 전에 70분, 70여 분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함께하고 계신 많은 참가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예방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얘기를 꺼냈는데요.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참가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내빈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1 데이터 진흥 주간 개막식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 메일 주소 남기기 이벤트 그리고 설문조사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퀴즈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소정의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생중계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럼 공식적인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한 분씩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내빈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차관님 자리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하 국회의원님 함께하십니다.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용식 원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윤혜정 원장님도 함께하십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이형칠 협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님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시청 중이신 참가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리면서요. 일일이 소개해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 진흥 주간의 개막을 위해서 저희가 LED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가까이서 또 멀리서 2021 데이터 진흥 주간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축하 세레모니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스크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뜨거운 성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개막식에는 정말 특별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현장의 LED 위에요. 가상의 AR이 접목이 될 텐데요. 아마 이 컨퍼런스에서 지능정보 기술 중에 하나인 AR이 접목되는 건 최초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럼 어떤 이미지들이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 그 궁금증과 또 참석자분들의 열정을 모아서 데이터 진흥 주간의 개막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 2021 데이터 진흥 주간 개막을 선포합니다.
대단하죠. 이 디지털 뉴딜로 인해서 이제는 컨퍼런스에도 지능 정보 기술이 접목되는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했습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뿌듯한데요.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분들도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디지털 뉴딜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 데이터 지능 주간의 문을 열어줄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환영사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조경식 차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조경식입니다. 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데이터 지능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에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존경하는 허은하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국내외 증시 상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 변화의 속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지금의 위기를 딛고 우리의 미래를 든든히 세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 동력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에 작년 7월부터 디지털들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35% 증가한 9,700억을 투입해서 관련 산업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예산 통과할 때 특히 허은하 의원님이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는데 1의 노력이, 그리고 계획하는데 10의 힘이, 그것을 실현하는데 100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데이터 댐 사업을 본격 시작한 이후 유의미한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정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여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양질의 데이터를 풍부하게 공급해서 역동적인 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분야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내년에 310종, 그리고 25년까지 총 1,300종을 구축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더해서 내년에 5개, 25년까지 10개를 추가로 구축하여 산업 전반에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데이터가 전 분야로 흘러가서 민간의 창의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데이터 유통과 공유를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게시한 데이터 지도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물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포털을 연계해서 국민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을 확산시켜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내년에는 3,930개, 25년까지 23,000개 이상의 기업에게 데이터 구매와 가공,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초기 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공지능 바우처, 컴퓨팅 자원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오늘 참석해 주신 허은하 의원님을 비롯해서 조승래 의원님, 이영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 법 통과할 때 정말 애를 써주시고 해주신 우리 허은하 의원님에서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 데이터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데이터의 가치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데이터 유통과 활용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4가지 과제를 충실히 추진하여 25년까지 43조 원의 데이터 시장과 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가 데이터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데이터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데이터 시대를 우리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경식 차관님의 환영사 함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축사를 함께 들어볼 텐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웅 위원장님의 축사는 위원장님의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축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입니다. 따뜻한 혁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한 2021 데이터 진흥 주간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데이터를 통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성과와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상임위원장으로서 정책 탐구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규제 혁신에도 더 열심히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웅 위원장님에 이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하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직접 뵈서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이자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은하 의원입니다. 2021년 데이터 진흥 주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뉴딜 성공의 핵심인 데이터 때문에 주요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 조경식 차관님,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용식 원장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윤혜정 원장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영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2년 차를 맞은 데이터 때문에 성과를 직접 보시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을 변화시키는 기반은 바로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되고 또 지식이 되어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면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데이터 시대 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발의한 데이터의 이용 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야당에서 최초로 발의한 데이터 기본 법제이자 제가 직접 조문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만들었던 첫 번째 제 제정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국제적 데이터 산업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서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법적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디지털 뉴딜 선도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의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데이터 진흥 주간이 디지털 뉴딜이 이끌어낸 자랑스러운 변화들을 느끼고 또 더 발전시키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코로나19로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해결해 나가는 과학적인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하 국회의원님의 축사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차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허은하 국회의원님께서 법적 초석을 마련해 주셨죠. 한국형 뉴딜 정책 중에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미래를 이끌어갈 디지털 뉴딜 정책 그 혁신 엔진이 바로 데이터댐 구축 사업일 텐데요. 디지털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저희가 그려보면서 주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람, 무사히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람,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기를 넘어 변혁의 시작으로 모두의 바람, 디지털로 실현하다. 경제 회복과 산업 혁신의 중심에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고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데이터댐 사업의 성과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은 AI 시대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인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구축한 191종, 약 5억 3천만 건의 학습용 데이터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된 이후 11만 5천 건의 활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의 수집, 정제, 가공, 검증을 위한 직접 고용, 크라우드 소싱 방식 등을 통해 올해 약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분야별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유통, 활용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총 1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180개의 센터에서 4,753종의 데이터가 축적 개방되었으며 약 22만 6천 건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중 유료 데이터 이용은 2019년 249건 대비 20배 증가하여 현재 4,971건 누적 사용을 달성하였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은 총 7,755건의 바우처 지원을 통해 8,368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616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특히 데이터 바우처는 365건의 특허 출원, 411억 원의 해외 수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서비스 발굴, 업무 효율성 향상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는 의료, 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7대 분야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융합 확산을 지원하며 안전한 학습 공간인 실증 랩을 통해 데이터의 학습, 알고리즘 개발과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인 데이터댐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생태계를 지원하여 신산업의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ICT 기업들의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가 2019년 623개에서 2,545개로 약 4.1배가 상승됨에 따라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393개였던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은 2.9배가 늘어난 1,126개가 되었으며 2019년 220개였던 인공지능 바우처 공급 기업은 4.5배가 늘어난 991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거래 활성화로 인해 2019년 대비 19% 증가한 20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댐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 등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기반 솔루션 및 기술 등 해외 수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어 국민생활 편의가 개선되었습니다. 데이터댐을 통해 2025년까지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43조 원 확대를 달성할 것입니다. 데이터댐에서 시작되어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데이터와 함께하고 기술을 넘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가치를 만듭니다. 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데이터로 이끄는 대전환,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오늘 행사죠. 2021 데이터 진흥 주간 개막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데이터 기반 산업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지원도 많아지고 또 혜택도 많아져서 많은 사업들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채팅도 해주고 계시고요. 또 퀴즈도 나누고 있는데 오늘 퀴즈가 3개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퀴즈의 정답자를 선별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나눔 토크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나눔 토크는 총 8분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데이터 때문에 성과를 들려주실 그리고 사례 기업의 대표자분들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좌장은 권원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셨던 만큼 데이터를 주제로 한 국내 최대 행사죠. 2021 데이터 진흥 주간의 나눔 토크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오늘 나눔 토크에 참여할 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 2021 데이터 진흥 주간 개막식에 나눔 토크 함께 하실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윤혜정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용식 원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더불어서 BNGT 이소영 부사장님도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네, 라온피플입니다. 윤기욱 실장님께서 오늘 함께 하십니다. 네, 데이터 때문에 성과를 들려주실 데이터 메이커의 이민주 이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유스바이오 글로벌 유지호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좌장을 맡으실 고려대학교 권원영 교수님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나눔 토크 권원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데이터댐 성과 및 우수 사례 나눔 토크의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교수 권한영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댐이나 한국 데이터 정책을 계속 응원하고 또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에서도 많은 응원과 참여,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21년 데이터 진흥 주간에서는 데이터댐의 우수 성과를 단순히 발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에 대한 체감이 쉽도록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흥미롭게 들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기관장님들 3분 귀하신 분들 바쁘시고 연말에 일정도 많으신데 참여해 주셨어요. 한 해가 이렇게 이제 또 코로나로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이 키워드를 한 마디씩 한번 뽑아 주신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윤혜정 원장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올해 한 해를 데이터 활용 인식의 보편화라고 꼽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야기시킨 온택이라는 환경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게 대기업이나 ICT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들도 당면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활용 인식의 보편화를 꼽겠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생활과 기업에게도 소중한 것을 다 인식하고 있다. 그것이 모두 알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은 나이파의 김창룡 원장님께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는 그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여기 주제도 그렇고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하지 않으면 폭발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화학적 결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 우리가 자동으로 뭔가 다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라는 밥을 먹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주 저희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NIA의 문용식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데이터 2.0 시대가 본격화됐다는 게 중요한 키워드 아닐까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더 잘 쓸 거냐가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고, 대한민국도 데이터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미 자리 잡았고요. 이게 이제 1.0 시대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활용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2.0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막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데이터 2.0, 1.0은 처음 발견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요. 2.0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삶에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걸 텐데 그런 취지에서 데이터가 이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의 키워드를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리는 대신에 박수를 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데이터를 통해서 변화한 중소기업의 모습과 그 성과를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더해서 변화하는 제조산업의 변화와 성과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로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K데이터 윤혜정 원장님 신임하시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까요? 일단 책임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시점에 원을 맡게 돼서 책임감도 막중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 원장님 되게 중요한 시기에 매우 중요한 기관의 기관장으로 부임하셨는데요. 임기 끝까지 굉장히 큰 성과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성장하시는 그런 기관장님이 되시기를 모두의 힘을 모아서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바우처 사업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활용해 가지고 성과를 본 기업들은 알겠지만 그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시작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 활용의 인식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요즘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지금 니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다 깔려 있는 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규모 규모일수록 기업일수록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 인력의 문제를 통해서 이런 흐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디지털 디바이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기업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진흥원의 사업을 통해서 이 활용의 문턱을 확 낮춰줘서 누구든지 데이터에 도전할 수 있게,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는 데이터 구매나 가공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이제 중소기업들이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구매하는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내가 나의 그 어떤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뭔가 이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저희가 공급 기업을 통해서 그런 가공을 지원한 다음에 그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한 2019년부터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 기업이 한 6,317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다 고무적인 거는 2019년에 비했을 때 지금 한 2020년에 수요기업 신청이 2배가 늘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확 손해 안 보고 망하는 비율을 줄이고 이런 것 데이터들도 이런 바우처 사업으로 도움받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효과가 있는 부분들도 증명을 한 게 있고, 또 저희가 또 사후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지원을 하는 게 또 안착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에도 컨설팅을 통해서 그 회사, 그 뭐 소상공인이든지 소기업이 그 체감을 계속 할 수 있는 내재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면 손해 보지 않는 데이터 바우처, 이거 아주 잘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3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기업 수도 굉장히, 아까 6천 몇백 개가 나오던데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는데, 혹시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는 그런 중소기업 대표 사례가 있을까요? 대표 사례를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름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저희가 스타트업을 지원한 발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발굴하는 사업을 통해서 발굴됐던 기업이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올해 그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사업을 보는 거는 상당히 흥미롭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유스바이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 거, 그리고 혁신 성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등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스바이오 글로벌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유스바이오 글로벌 이사 유지호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데이터 바우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이를 고도화하는 모델로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게 저 토닥토닥 뭐 이런 거 하는 그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쓰면 막 이뻐지고 이러는 거? 이뻐지는 건 아니고요. 그 비대면 지식, 육아 관련 지식 서비스가 현재 구축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통해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 검사, 그다음에 감염병 관련, 기타 질환 관련해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업데이트해서 고도화하였습니다. 네. 그 의료 분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오늘 좀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계부 및 데이터 산업진흥원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유스바이오 글로벌 유지호 이사라고 하고요.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졌는지 카카오톡 기반 챗봇, 문진 챗봇 서비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소개,
참여 계기, DB에 대한 데이터 바우처에 대한 사업 수행 소고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대규모 코로나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비대면 헬스케어 지원 서비스입니다. 평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된 질환 상담 서비스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80%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기반 서비스 플랫폼, 그 다음에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 이를 바탕으로 본사는 영유아 관련 지식을 구축하고 영유아 관련 자가 문진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활용도가 증가하고 문진 활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검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 토닥토닥 서비스는 충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 실행기관으로 해서 올해 4월에 론칭을 하였습니다. 관련 발달형에 대한 관련 콘텐츠와 육아 관련 그 비대면 상담 예약 지원 서비스 등이 현재 연동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현재 그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어 발달 지원이나 성교육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사용자가 사례를 공유하면 양육 전문가가 피드백을 하고 이를 실제로 비대면 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 계기와 성과 등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토닥토닥 서비스는 고려대학교 하이 AI 연구소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았고요. 이 관련 기관들과 이번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관련 병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네, 저희가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 기관은 크라우드웍스라는 가공기업을 통해서 설문을 받고 설문 후 현장 진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는 서비스까지 총 500명에 대해서 피드백 데이터 가공 검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장 검사 결과지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통해서 피드백을 확인을 했고요. 결과지에 대해서는 트루 앤 폴스 방식으로 피드백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하게 확인했고요. 이거를 확인하는과 동시에 사용자들이 모바일 카톡으로 저렇게 이제 건강 신호등 방식으로 알기 쉽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결과 화면 피드백까지 설계해서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 수행에 대한 소고입니다. 방금 말씀드려 주셨던 중요 예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중소기업이 의료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범접하기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 바우처 사업 통해서 사용자들 동의하에 손쉽게 문진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검사 지연, 여러 가지 발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손쉽게 대화 형식의 지식, 검사 결과 스크리닝, 의미 있는 지식으로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로 활용 가능하게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서 헬스케어 분야가 반드시 연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원과 아동기관 등과 협업을 해서 이런 접근성이 강한 카카오톡 기반 플랫폼의 표준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경기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30년에는 약 1조 원가량이 영유아 관련 치료비, 질환 관련비에 소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비대면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연구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관련 데이터를 통해서 고도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기관자 및 관련 기관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기 이전하고 이후하고가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제일 큰 차이는 뭐예요? 일단은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를 데이터 산업진흥원이 지원하에 또 전문 가공인 지원하에 여러 의료 데이터들도
손쉽게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전환 포인트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데이터가 없으면 일할 수 없는데 그 네네.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군요. 네네. 데이터 바우처 사업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 혹시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용자 조사를 받았는데 이 문진표를 기존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좋은 그 검사 사이트들도 많지만 보다 손쉽게 카카오톡 기반으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사용자들에 대해서 그 좋은 결과를 받았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도 받았다면서요? 네, 저희 기업이 예, 데이터 사업 말고 이제 보건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저희 대표님께서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좋은 일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있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지고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회사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엔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이고 그다음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신 데이터 메이커에서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데이터 메이커 말씀도 좀 이어보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메이커의 이민주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8년 10월에 창업을 한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약 한 3년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그 아프리카 가나에서 데이터 랩을 운영하면서 현재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데이터 댐 사업에 이제 참여하신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기업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 우리 이사님 통해서 참여하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준비하신 프레젠테이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글로벌 넘버원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메이커입니다. 저희는 현재 대전에서 이제 데이터 랩과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에 저희 자회사를 두어서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최상의 기술력과 완벽한 품질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납품을 해서 시대를 좀 더 앞당기고자 하는 저희 데이터 메이커입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 제일 처음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시작했을 때부터 공급 기업으로 들어가면서 현재까지도 계속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열렸던 이제 데이터 댐 정책에서도 이제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도 약 한 400억 원 규모의 과제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라벨링 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K데이터 윤혜정 원장님께 원장상도 수여를 받고 그리고 과기부 장관님의 표창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센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등 현존하는 모든 형식의 데이터를 라벨링 할 수 있고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수집을 해드리며 라벨링을 직접 해보고 싶은 공급기업 대상으로는 라벨링 소프트웨어를 임대해주는 플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 3년이 이제 갓 지났는데요. 이렇게 많은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었던 거는 데이터 댐 정책이 없었다면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분야별로 사례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희에게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저희가 주행환경 정적 객체 인지 데이터셋 구축도 진행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실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 분야입니다. 대전 도시철도공사와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 등 컨소시엄을 통해서 저희가 대전 도시철도 역사에 이상행동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탐지하게 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저희는 여기에서 라벨링을 작업해서 실제 운영 중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다음에 팩토리 분야에서도 이제 굉장히 데이터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중요 부품을 촬영한 다음에 이것의 상태를 감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산업이라고 해서 데이터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많이들 해주신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몸소 느끼는 게 이런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데이터를 도입해서 스마트 양식장을 하고자 저희랑 같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이미지 부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성이나 자연어 분야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에서 한국어 방언 발화 제일 어려웠다고 저희는 느끼는데 그 제주도 방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라벨링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댐 사업을 저희가 이제 라벨링 기업으로 참여를 하면서 가장 얻은 성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 메이커 저희 플랫폼도 고도화가 되고 AI 전처리 엔진도 고도화가 되고 그다음에 가공 인력도 전문성이 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의 가공 역량이 대폭 수직 상승했다라는 저희 기업 내부 역량이 매우 커졌다라는 것을 저희는 정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라벨링이라는 게 단순히 뭐 그림판 같은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셋을 관리하는 백단의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다 보니까 플랫폼 자체도 고도화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처리 엔진도 굉장히 고도화가 많이 돼서 실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라벨링 인력의 교육기관으로서 좀 전문적인 라벨러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커리큘럼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저희의 그 디지털 뉴딜, 데이터댐, 데이터 라벨링을 저희는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K데이터에서 했던 데이터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북미 시장,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뭐 두바이도 이번에 다녀오고 북미 클라이언트들도 만나고 CES도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가진 게 해외 데이터 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절차를 좀 더 할 수 있는 강점을 내세워서 세계적으로 좀 장악하고자 하는 욕심에 지금 디지털 뉴딜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데이터 메이커는 라벨링은 물론 이제 데이터셋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까지 진행을 하는 데이터 메이커 머신러닝 플랫폼을 차년도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큰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뭐 구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바우처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싶은 기업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기업 영업까지 광고를 해주셨어요.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우리가 어렵거나 생소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을 하려면 데이터 라벨링이 잘 되어 있어야 그걸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 때문에 들어오시고 해외에 진출하셔서 큰 성과를 내시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는 저희가 감명 깊게 들었어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해서 한 15,000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가입자만 카운트한 게 아니라 저희는 15,00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라벨러들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은 한 50에서 100명 정도를 유동적으로 프로젝트에 따라서 코로나 방역 지침 하에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일자리 많이 더 창출되겠네요. 그럼요. 네, 저희 데이터댐 정책의 이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가나나 이런 해외에서도 저희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AIX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혁신은 이제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때 이제 AIX가 제조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나이파의 김창용 원장님께 이 AI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I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그 경제적인 가치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이제 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한 국가로 보면은 GDP 성장률이 1.3%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맥킨지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도입하면은 전 세계 GDP가 2030년까지 13조 달러 추가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 AI가 이제 우리가 볼 때 혁신적인 모습, 새롭게 인간을 대체하거나 인간을 돕는 형태의 그림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 AI가 구체적으로 산업에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전에 이제 13조 달러,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인데요.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뭐 급격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50억 달러 규모인데요. 25년 정도 되면은 2천억 달러가 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근데 이제 저희도 우리가 그 산업에서 전산업 혁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관 시장입니다. 제조나 의료나 이런 것들이 연관 시장인데 그건 22년 지금 수치가 22년밖에 안 나와서 4조 달러. 메모리의 한 10배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급격히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여기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혁신 제조 산업으로 전 세계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G7 국가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이후에 한국 사회의 먹거리를 글로벌 경제에서 뭘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늘 우리의 숙제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연관 산업, 우리가 발달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환경을 두고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게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 분야, 교통, 복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 융합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산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예측을 우리가 지금은 진행형이니까 사실 몇 년 후를 예측을 해보면 그 AI가 적용됐을 때 사망자가 매년 한 4.6% 정도 감소한다. 근데 그다음에 우리 뭐 서울 시내 교통이 나날이 혼잡해지고 있는데 교통 혼잡 비용도 10% 정도 절약이 된다. 또 이제 우리 산업에 관련된 건데 제조 같은 경우는 제품 불량률이 40% 정도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제 사례를 하나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우리 지금 AIX 하는 그 충북에 있는 공장, 제조 공장, 2차 전지 전극 제조 공장인데요. 전 공정 중에서 이제 다른 못하고 30%를 AI를 적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5.2% 생산성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봤더니 전체 공정에 적용하면 17% 정도
이렇게 지금 향상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전국 제조 공정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효율성, 불량률 이런 거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조 공정이랍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뭐 의료나 제조나 이런 데 그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뭐 암이라든지 이런 암태치라든지 이런 데도 큰 혁신을 불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조 산업이 중요한 그 수출의 기반이 되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지금 정도의 17% 정도 또 30% 정도 불량률을 줄이는 형태 정도가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매우 높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가격 경쟁 때문에 중국에 밀리던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AI의 제조 혁신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AIX 사업인데, 이런 AIX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제조도 이제 AIX 중에 하나고요. 의료, 닥터 앤 서러스 의료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분야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또 국민이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베네핏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혁신을 해보자. 그래서 그 분야를 7대 분야를 지금 정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7대 분야를 이제 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이 잘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 산업 분야, 제조나 의료나 이런 거를 혁신하고 거기에 신시장을 창출해 나가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그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되면은 그거를 수행한 AI 전문 기업, 이 전문 기업은 사실은 이제 우리 산업을 혁신하기도 하고 또 외국의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성장도 가능하고 이런 이제 전문 기업도 육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AI를 통해서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AIX 산업이 잘 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하시는 이 AIX 정책 브랜드이군요. AI를 everything에 적용한다는 취지로 X를 써서 쓰는 AIX,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정리가 되면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이 AIX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업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운피플에서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업 소개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라운피플에서 CTO를 맡고 있는 윤기욱입니다. 저희 라운피플은 AI 영상 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쪽 사업 분야, 그리고 교통, 농업 쪽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라이프 사업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AI 전문 기업이고요. 무엇보다도 제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그런 짧은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걸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 역시 남 돕는 일이네요, 그죠? 네. 그 오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큰 박수로 라운피플의 프레젠테이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진행한 사업은 AIX 사업 중에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로서 지역 기업과 제조 공정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2016년도부터 AI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저희는 2017년도부터 실제 많은 기업들하고 제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이런 기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그런 AI 기술에 대한 인정을 해주시는 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니아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AI 기업 국내 1위를 영광스럽게 저희한테 상을 주셨고요. 최근에는 또
특허청장님이 저희 특허 기술력에 대해서 또 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AI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주 사업 분야는 그 AI 영상 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라이프 두 가지의 큰 사업 분야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업은 AI 융합 지역 특화 산업 지원 사업이고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수요 기업으로는 세계 1위의 반도체용 PCB 생산 기업인 충북에 있는 심텍이고요. 그리고 공급 기업으로는 저희 AI 전문 기업인 라운피플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본 과제의 목적은 이런 제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였고요. 크게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지능화 과제,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 현장의 검사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검사 지능화 과제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AI 기술을 적용해서 이 제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그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제조 기업,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허리를 맡고 있는 이런 중견 기업들의 이제 디지털 전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중견 기업에서 이런 AI를 적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못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AI 융합 사업을 통해서 저희와 같은 그 AI 전문 기업과 그 다음에 어떤 도메인적인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도메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수요 기업이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AI 융합 사업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두 가지 분야의 지식들이 잘 융합이 돼서 정말 현장에 필요한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요 기업과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하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경험적으로 진행되던 이런 제조 공정들을 디지털화하고 어떤 정량적인 기반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품질 기준을 만들고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수집부터 검사하는 부분까지 AI 기술에 최적화하여 적용을 하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그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기존의 제조 공정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AI에 활용되기 좋은 형태로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두 단계로 해서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 그 다음에 작업자가 개입하고 있는 공정 시스템을 최대한 모델링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그 실제 AI가 적용되기 위한 다양한 케이스 증폭,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모델링할 수 있는 코너 케이스로의 데이터의 확장을 하기 위한 데이터 증강 기술, 그리고 데이터 생성 기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검사 알고리즘들은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매우 복잡한 그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 저희 수요 기업인 심텍에서는 약 100여 가지의 품질 기준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런 100여 가지의 품질 기준에 대해서도 또 세부적인 이런 품질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러한 복잡한 요구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앙상블 기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너 케이스 학습 기법을 통해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저희는 이제 그 제조 기업과 긴밀하게 현장에서 소통을 하였고요. 그래서 현장에 저희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그 AI의 니즈를 가지고 계신 이런 수요 기업들을 만나게 해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AI 융합 사업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AI 인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라온피플사에서는 이제 이런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그 데이터들은 그쪽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건가요? 예, 데이터는 고객의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해서는 그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고객과 협의를 하고요. 그거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AI 알고리즘을 저희가 저희 기술 기반으로 변경해서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그 회사의 상황에 맞게 이제 전환해주고 그다음에 그 마이그레이션 된 인공지능 기술로 그 회사가 직접 제조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 툴을 현장에 적용해 드렸고요. 그 실제로 직접 레이블링하고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회사들은 그 동안에 하던 거를 좀 바꾸어서 뭐 물론 공정에서 이제 오류율을 좀 줄이는 거, 불량 발생률을 줄이는 것도 있겠고. 또 인력들을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술로 커버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성과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예, 뭐 장단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생산성이나 제품 리드 타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텍 같은 제조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인력을 계속 충원해서 검사 인력을 활용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AI 기술로 고객의 이제 어려움을 해결해 드렸고요. 장기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니 원장님, 김창용 원장님 이런 거 좀 우리 제조 혁신 기업들, 제조 기업들의 한계에 도달한 제조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희소식을 빨리 좀 전파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앞으로 이 분야를 더 열심히 지원해서 경쟁력 갖도록 우리 기업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행사를 KBS나 이런 데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일상생활도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도 살리고 제조도 혁신하고 이렇게 이제 경제 상황만 나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데이터를 통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전도사 중에 한 분이신데 um룡식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 행사가 데이터 진흥 주간 개막식 행사고요. 데이터댐 구축 사업의 성과를 이렇게 이제 홍보하는 행사잖아요. 데이터댐 사업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 사업, 흔히 이제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니까 앞서 저 기업에서도 몇 번 말씀이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제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야 이런 효과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마냥 구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계신 건가요? 예,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는데요. 2025년까지 2조 5천억이 투자가 돼요.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데이터라는 무형자산에 대한민국이 2조 5천억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3천억 투자했고 올해도 3천억 투자하고 내년에는 이게 2배가 돼요. 6천억 가까이. 그래서 이제 데이터, 좋은 데이터,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산업 발전과 이 국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이제 선정해서 그게 이제 한 해에 150종, 170종, 190종, 내년 같으면 이제 300여 종 이렇게 종목을 잘 선정해서 좋은 기업을
또 그걸 수행할 훌륭한 기업, 이 자리에도 그 수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기업을 잘 선정해서, 그리고 또 데이터 품질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좋은 품질로 가공을 잘해서 이 프로세스를 잘 밟아야 성과가 나오는 거죠. 2조 5천억 굉장히 큰 돈 같은데 요즘 뭐 대통령 선거하면서 50조 100조를 그냥 편안하게들 말씀하셔서 그런데 2조 5천억 정도 쓰고 데이터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앞서 보신 기업들도 보셨지만 굉장히 크게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돈은 더 투입이 될 텐데 디지털 뉴딜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뉴딜 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혁신 기업들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형태의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지금 한 3, 4년 우리 원장님 하셨는데 만족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뉴딜 두 가지 목표, 저는 두 마리 토끼 잡는 것이 목표라고 항상 표현하잖아요. 한 마리 토끼는 일자리 많이 만드는 거고, 또 한 마리 토끼는 혁신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거고, 이게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목표인데,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이 두 가지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바로메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만 해서 이 데이터 가공 일로 4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걸로 일자리위원회에서 잘했다고 상도 주더라고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앞서 말씀하신 혁신 성장의 다양한 이 씨앗들을 뿌리니까 그런 변화가 눈에 막 잡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데이터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SI 기업이 많잖아요. 근데 좀 허약하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제 전면적으로 데이터 기업,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뿐만이 아니고 전통 기업도 우리 김창룡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AI는 모든 것에 스며드는 게 AI 아닙니까? AI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제조, 물류, 의료, 교통 이런 전통 기업들도 전부 다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고 데이터 구축에 나서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의료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그 주요한 네로라는 병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가공해서 자기 병원 고유의 AI 진단 모델을 독자로 개발하겠다고 지금 다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그 취업과 관련되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서는 이제 이 큰 변화의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혁신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들이나 기존 기업의 변화에 있어서는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해서 성장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산업이 많이 있잖아요. 제조 산업도 있고 농축수산도 있고 물류 이런 기존 산업들에서도 이런 효과를 가지고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지금 피부로 그 느끼시는 게 개발자 대란 사태 아니에요? 근데 왜 대란이 일어나느냐? 모든 산업마다 개발자가 다 필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는 ICT 기업에서만 소프트웨어 중견 개발자를 뽑았는데 그건 과거 개발자 1차 대란이고, 지금은 이제 2차 대란인데, 금융은 금융대로, 물류는 물류대로, 제조는 제조대로 모든 산업, 모든 국가사회, 모든 영역에서 AI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필요하니까 그래서 개발자 대란이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이런 게 대한민국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은행에서도 경영학과 출신보다 공대 출신을 더 많이 채용한다고 하던데,
이제 여러 상황의 변화가 이제 인공지능 합승용 데이터를 구축을 해 놓으니까 스타트업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최전성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원장님 또 원래 스타트업 또 해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거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뭐 단군일의 스타트업 최전성기죠. 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 스타트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그 생태계가 잘 갖춰져야 되잖아요. 스마트업 생태계는 3박자예요. 창업할 창업자와 같이 일할 팀워크, 개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창업해서 이제 창업 기업들이 생겨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창업 기업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이제 이렇게 잘 물을 주고 가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벤처 캐피탈 자금이 이제 투입돼야 하잖아요. 이렇게 인재, 기업, 자금, VC 이게 3박자인데 대한민국의 이 3박자가 지금 굉장히 잘 갖추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판교는 판교대로, 테헤란밸리는 테헤란밸리대로, 성수는 성수대로, 구로는 뭐 구로대로 이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 밸리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까? 아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데이터 시대를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계속 밑에서 뭐 굉장히 노력을 해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군요. 이번에는 이런 성과 사례를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피부로 느낀 생태계는 어떨지도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와 일상을 함께하게 된 기업의 대표자, 여기 와 계시죠? BNGT 나와 계시죠? 네,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GT의 부사장 이소영입니다. 저희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차량, 방범, 보안 이런 전 분야의 영상 분석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오늘 또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주셨을 텐데 큰 박수로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 중에 생활안전 AI 데이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500살까지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 같은데요. 500살까지 살겠다고 생각하면 인생 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예스인데요. 이 죽음을 극복하고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다양한 모습의 미래 중에 앞으로 죽음은 기술로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유발 하라리의 저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 다양한 죽음의 위험 중에 특히 생활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생활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뉴딜 정책의 핵심인 스마트 돌봄과 스마트 안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돌봄 생태계에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크게 3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했는데요. 하나는 시설물 1인칭 시점 보행 데이터,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의 도보 위험 행동 데이터, 그리고 시니어의 이상행동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각 필요한 학습을 시켰고요. 여기에 각각에 만든 비즈니스를 실제 지자체들과 함께 실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1인칭 시점 보행 영상 데이터를 보시면 장애인의 관점, 그다음에 실제 로봇의 관점, 성인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도보 위험 행동 중에 가장 위험한 10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공을 차고 튀어나온다든지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나온다든지 돌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게 됐고요. 그리고 시니어 이상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시니어 이상 행동은 정상 어른들의 걸음걸이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인 어르신들, 그다음에 경도 치매, 그리고 중증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각각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업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도로 보행 위험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지자체 실제 교통사고 최소 1개
한 회 이상 난 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실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엣지 AI에 도입을 해가지고 엔진을 경량화했고 거기에 대한 실증 서비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사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같이 실증에 참여했던 화성시로부터 스마트 스쿨존 내에 있는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이제 동작구의 스마트 시티 내에 또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를 또 연이어서 스마트 교차로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또 마지막으로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스마트 횡단보도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올해 이 부분만 매출이 한 30억이 넘었습니다. 되게 감사하고요. 이걸 정리한 건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 또 표창장을 받았고 특허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저희가 이게 사업비는 적었는데요. 17개 기관이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는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전혀 모르는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서 정부의 뉴딜 정책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저는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BNGT는 원래 스마트 시티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 장비 회사, 제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자가망을 구축을 하고 CCTV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관제센터에 전송만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댐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회사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미래가 두렵고 혁신이 멀게만 느껴지는 제조 중심의 중소기업들도 이 정부의 뉴딜 사업을 통해서 혁신의 기회를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주셨다는 것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안전을 도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는 몇 개나 더 늘어났을까요? 저희가 지금 세 개 분야에 거의 데이터 용량만 해서 한 40테라 정도 이상으로. 네. 이제 유관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이나 여기에도 다 관련 같이 인사가 많이 17개 늘고 있죠.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그동안에는 이제 되게 낙후된 상태에 있던 것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는 좋은,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갔다고 좀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로 데이터댐 정책의 실제 성과를 좀 살펴보고 기업들의 말씀들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3대 기관장님들, K데이터, 나이파, NIA 원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얘기도 12시 넘어서 계속하는 것은 꼰대들이나 하는 짓인데, 오늘 제가 꼰대가 되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혹시 오늘 참석하신 모든 7분, 기관장님 3분을 포함해서 7분 중에 나는 꼭 이 한마디는 보태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빨리 끝내달라는 취지의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눔 토크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 중에 디지털 뉴딜, 특히 데이터댐 정책과 관련해서 있는 일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과 소통하고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누어서 이 성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정부의 데이터 진흥 주간 행사에 많이 성원 보내주시고, 또 앞으로도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의 삶도 바꾸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그런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